네, 안녕하세요. 주코치입니다. 오늘은 9월 12일 목요일에 촬영하고 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다시 돌아온 리튬 대상승 사이클 1.8조 공급 계약 이주식 한 주라도 사모으세요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영상뿐만 아니라 텔레그램에서도 다양한 개인 투자자분들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1150분이 들어와 있고요. 여기에서는 다양한 정보들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공유를 해드려요. 단타할 때 최대한 유리한 종목들이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장 초반에 요 산일전기, 세명전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9시 2분에. 자, 저는 세명전기 같은 경우는 크게 상승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쵸? 요렇게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 산일전기가 상당히 올라왔죠. 힘이 딱 들어왔고요. 그리고 요 필옵틱스도 말씀드렸죠. 그쵸? 필옵틱스가 주가가 장중에 꽤나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2만 원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단타할 때 좀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머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장기 평선을 돌파하려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장중에 지금 10만 원을 돌파하려는 흐름이 나왔죠. 요거 계속 보세요. 2차 전지 종목들 이제야 좀 크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9시 24분에 공유해 드렸고요. EV 첨단 소재도 굉장히 상승이 잘 나왔죠. 장중에 윗꼬리가 요렇게 급락까지 소화하는 대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뭐 모든 종목이 상승이 나온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 제일일렉트릭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지만 단기 수급이 조금 약한 모습이 나왔죠. 요거는 지금 약 보합이 나온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11시 7분쯤에는 이제 로봇주를 말씀을 드렸어요. 유일 로보틱스. 그쵸? 요게 아주 강한 흐름이 나왔고 이 15일에 주총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 SK온 쪽에 이사진들이 새로 선임이 되면서 이 경영에 꽤나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SK온과 윌로보틱스의 자동화 공정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튼 장중에 이런 좋은 정보들 그리고 단타할 때 유리한 종목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참고하면서 이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굉장히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입장하는 방법은 제가 영상 끝에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무료로 입장하는 방법까지 챙겨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어제도 영상 시청해 주신 우리 3267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신 313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댓글 남겨주신 우리 19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궁금한 점이나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은 아무거나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댓글 보면서 이제 영상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고요. 제작하는데 정말로 힘이 많이 돼요. 알고리즘이라든지. 그래서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시장이 꽤나 우려가 됐었는데 옵션 만기가 좀 겹치는 날이라 근데 생각보다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쵸? 코스피, 코스닥이 뭐 2% 넘는 상승이 나왔고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CPI 지수 발표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CPI라는 것은 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얘기를 합니다. 우선은 이 CPI를 토대로 금리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예측치만큼 나왔어요. 2.5%. 그쵸? 이전에는 예측치보다 훨씬 더 많이 잡히는 모습이 나왔고 이게 우려가 어떤 거였냐면은 예측치보다 잘 안 잡히게 되면은 이게 이번에 금리가 인하가 될 때 0.5%가 이제 인하가 될 수 있다. 좋은 방향성도 있지만 나쁜 방향성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비행기가 착륙을 할 때 서서히 착륙하는 것을 이제 연착륙이라고 하죠. 그리고 빠르게 이제 착륙을 하는 것을 경착륙이라고 합니다. 경착륙을 하게 되면은 착지는 빨리 하게 되지만 그로 인해서 이제 반동이 크겠죠. 그리고 연착륙은 서서히 착륙을 하면서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는데 이거를 금리로 비유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번에 시장에서 나온 판단은 연착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변동성 없이 시장이 조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들어왔다는 거죠. 사실상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 보니까 더 이상의 변동성은 오히려 이 불안감을 좀 자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번에 연착륙은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장에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지수가 굉장히 잘 올라왔고 엔비디아도 8% 정도가 올라오면서
오늘 국내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이 정말로 강했죠. 그리고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로봇, 제약 바이오, 전선 그죠? 이쪽이 다 셌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좀 많이 회복이 되는 회복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또 전체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반대로 우리가 또 어떤 종목에 지금 다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죠? 이때까지 좀 많이 떨어졌었던 반도체를 잡을 것이냐 아니면은 잘 올라가고 있는 이 제약 바이오를 잡을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로 크게 떨어졌었던 이제야 반등할 수 있는 요런 2차 전지를 잡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오늘의 주제가 역시나 2차 전지인 만큼 지금 2차 전지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잘 보면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리튬의 가격입니다. 탄산 리튬의 가격이고요. 보시면 이제 현물가랑 선물가를 비교해 둔 거예요. 화질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보시면은 탄산 리튬의 선물 가격은 그러니까 미래의 가치입니다. 미래 가치. 선물 가격은 초록색이고요. 현물 가격은 회색이에요. 최근에 보면은 이 탄산 리튬의 현물가보다 선물가가 훨씬 더 올라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올라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리튬 가격의 반등이 꽤나 가파를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딱 들어왔단 말이죠. 이전에도 보면은 이런 모습이 있어요. 쭉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다가 선물 가격이 크게 변동성이 생겼을 때 재빠르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쭉 떨어지는 흐름보다 바닥을 딱 버티면서 변동성이 생긴 지금 이 타이밍이 이전에 있었던 상승 흐름과 비슷한 흐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꽤나 이 탄산리튬의 가격이 다시 상향 조정되는 그림을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우선은 저는 이번의 바닥은 정말로 바닥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에 부합되는 기사들이 몇 가지가 나왔고 기업들의 이런 입장 발표가 몇 가지가 나왔는데 잘 보시면 우선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이 리튬 생산 기업은 중국 기업이 아니라 미국의 기업이에요. 앨범알이라고 해서 이 서방 쪽에 리튬 생산을 거의 담당하고 있는 리튬 담당 일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미국의 본사를 둔 이 앨범알의 주가가 우선은 하루 만에 13%가 올랐어요 어제. 그러면서 2차 전지 종목들이 오늘 조금씩 반응했다라는 거죠. 자, 5일 기준을 보시면 하루 만에 상승한 이 상승폭을 보시면은 요렇게 갭 상승으로 띄워버리고 우상향을 유지시켰습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 앨범월의 상승에 비해서 2차 전지 종목들은 아직도 덜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장 초반에 우선은 이 리튬 생산 리튬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리튬이 이제 어떤 겁니까? 그쵸.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기본 광물이에요. 리튬이라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금속입니다. 그리고 이 전기의 전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높아요. 전도율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에 전도되는 이 이온의 전송량이 굉장히 지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배터리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광물이라는 거죠. 우선은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리튬 생산 업체가 이렇게 둘이다라고 우선은 볼 수 있는데 중국의 간펑 리튬 그리고 미국의 앨범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앨범알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생산한 탄산 리튬의 이 생산량이 20만 톤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 간펑 리튬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13만 톤 정도를 생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23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 생산 수준은 이제 앨범알은 한 50만 톤 그리고 간펑 리튬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60만 톤을 이렇게 예상치로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집이 큰 기업이 하루 만에 13%가 상승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번에 좀 지각 변동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자, 우선은 이 앨범알 같은 경우는 6월 26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리튬의 경매를 늘린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경매를 늘리는 이유는 활성화하는 이유는 리튬의 가격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대응하고 가격 책정 방식에 대한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난 10년간 리튬의 수요가 급증했으나 시장을 선도하는 중국의 혼란스러운 선물 가격 책정으로 인해서 현실적인 이 글로벌 가격의 기준점이 불분명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의 독점을 막기 위한 앨범알의 선택이었다.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특히 지난해에 23년도에 앨범알을 비롯한 서방 리튬 생산 업체의 주가가 중국 리튬 가격의 급락에 따라 하락하면서 혼란은 더욱더 가중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23년도에 이제 리튬의 가격이 거의 절반이 되었죠. 왜냐하면은 이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가 특히 CATL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 리튬의 가격을 절반으로 깎아줄 테니 우리의 배터리와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해라. 이런 식으로 완전히 점유율을 올리기 위한 광물 가격에 박앤 세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실제로는 지금 CATL이 성공했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점유율이 전 세계 지금 1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저가 공세가 성공했지만 세계적인 타격이 있었다. 리튬의 가격이 이때 이후로 완전히 수직 하락했어요. 박살나 버렸고 수많은 2차 전지 종목들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죠. 여러분들이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에 물렸다면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런 너무나도 과한 저가 공세로 인해서 미국과 유럽이 그래도 제재를 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걸 선택을 했습니까? 그렇죠?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굉장히 높여버렸다. 우선은 유럽 같은 경우는 전기차 관세를,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최대 47%로 올렸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전기차의 관세를 무려 25%에서 100%. 야,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가 2천만 원이 되는 이런 관세를 부과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중국의 저가 공세 점유율은 어느 정도 성공을 했지만 사실상 과욕이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성공이었지만 실패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작전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화가 돼서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 CATL 같은 경우는 이춘에 있는 리튬 공장 가동을 중단을 하게 됐습니다. 중국의 전체 생산량의 8%가 되는 리튬의 생산량인데 이게 또 오늘 뜬 기사죠. 잘 보시면요. CATL이 중국 내 대규모 리튬 광석 공장을 무기한 가동 중단 조치를 했다. 왜냐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리튬의 가격을 절반으로 깎아줄 테니 우리의 배터리를 사라라고 했는데 사실상 리튬 같은 경우는 광산을 채굴해 가지고 가공을 해 가지고 생산을 하는 이런 광물이다 보니까 어때요?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정말로 많은 금액이 들어가겠죠. 그에 비해서 리튬을 싸게 팔아 버리니까 마진이 안 남는다라는 거죠, 마진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리튬의 생산 공장을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로 인한 앨범알의 주가 상승 그리고 리튬 선물 가격의 상승이 잇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후의 상승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많이 떨어진 이런 리튬 종목들을 지금 잡아두시면 정말로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봐야 하는 점은 이쪽이겠죠. 리튬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에 따라 양극재 관련이 된 종목들의 이 매출 또한 올라간다. 레깅 효과라고 하죠. 자, 포스코 퓨처엠이 우선은 1조 8천억 규모의 전기차용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이 계약은 작년 포스코 퓨처엠 매출의 38.8%의 규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선은 누구와 계약을 했느냐는 몰라요. 왜냐면은 비밀 유지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자세한 내용까지도 유보하겠다, 나중에 얘기하겠다라고 이렇게 덧붙였다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보시면은 어때요? 그렇죠? 이 리튬 선물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전기차의 수요가 회복이 된다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2차 전지의 흐름이 너무나 좋고, 그로 인해서 국내에 있는 이런 굴지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또 수혜를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저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이번 이슈 말고도 그렇죠. 삼성 SDI와 LG 엔솔에게도 양극재를 공급을 해요. 보시면은 삼성 SDI와는 40조 규모의 이제 공급 계약을 맺게 됐고, 그리고 LG 엔솔과는 30조 규모의 양극재 공급을 맺게 됐죠. 우선 보시면요. 삼성 SDI에게는 10년 동안입니다. 10년 동안 양극재를 공급을 할 것이고, 이게 23년 1월 기사죠. 자, 그리고 보시면은 LG 엔솔에게는 29년까지 7년간 양극재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런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때요?
이번에 이 1.8조짜리는 삼성 SDI와 했을까요? 아니면은 이제 LG 엔솔과 했을까요? 저는 이 제3의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두 기업은 밝혔어요. 그쵸? 근데 굳이 이미 계약을 한 기업인데 비밀 유지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새로운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 테슬라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개발을 하다가 결국에는 포기하고 파나소닉이나 LG엔솔에게 배터리를 공급을 받기로 했는데, 다시 한번 이 국내에 있는 양극재를 사용을 하면서 자체적인 밸류 체인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또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3의 고객사가 생겼다라는 것 자체가 기업 가치가 굉장히 좀 부각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순도 수산화 리튬을 이제 생산에 성공을 했고요. 상업화할 수 있는 이 리튬을 만든 거죠. 우선은 이게 24년 5월 6일 기사예요. 그래서 보면은 올해부터 특히 양극재의 캐파라든지 광물에 대한 이런 밸류 체인들이 상당히 구축이 잘 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후에 이런 물량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 시장 캐파가 엄청나게 좀 급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중국의 비중은 좀 내려가는 추세고, 우리나라의 생산 캐파는 이제야 좀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투자 초기 단계로서 너무나 매력이 있는 산업이 아닌가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 앨범 아래에 좀 눈이 가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 제가 이 저번 주 주말 동안 이 화장품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이 기존 구독자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울타 뷰티와 조금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증시가 떨어지는데 울타 뷰티가 이제 상승이 잘 나옵니다라고 이 금요일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 수많은 화장품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대봉 LS 같은 경우가 바로 월요일에 상한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에 있는 이런 테크주들 외에 몸집이 큰 이 다른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대장주를 우리가 좀 잘 보면은 그에 따라가는 상승해 주는 국내 기업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울타뷰티가 올라가면서 국내 화장품 종목들이 올라갔던 것처럼, 이런 앨범 아래 상승으로 인해서 국내에 있는 이런 리튬 종목들의 급등이 꽤나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 보면은 이게 앨범 아래 주가예요. 아까 보셨다시피 급등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로 인해 국내 리튬 종목들이 상당히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제가 자료 준비를 하다가 장중에 캡처를 했어요. 4.3%. 십자 도지 캔들이 너무나 매력적인 흐름이라 캡처를 했는데, 장 끝나고는 훨씬 더 좋은 흐름이 나왔죠.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이렇게 6.6% 보면은 분봉으로 이렇게 갭 상승을 시키면서 마무리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2차 전지 종목들이 내일은 당 초부터 꽤나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추석 동안에 리튬의 선물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조금 개선이 된다면 꽤나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포스코 퓨처 M을 중심으로 리튬 종목들 총 3가지 종목을 말씀드릴 거고요. 차트 분석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싹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끝까지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은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기존 구독자분들도 계실 테지만 알고리즘을 통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신 분들이 과연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종목을 말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들 꽤나 계실 것 같은데, 이전에 말씀드린 종목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바로 9월 11일 영상이죠. 수요일에 말씀드리면서 도와드렸던 종목이 산일전기가 있었죠. 산일전기의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좋아요.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고, 그쵸? 9월 12일 하루 만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산일전기가 대장주였고요. 이와 관련이 된 전력 설비 종목들 잘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흐름이 좋고요. 자, 그리고 9월 11일 아침 방송에서는 이게 새벽 6시에 업로드가 돼요. 이때 말씀을 드렸었던 게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요게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보시면 9월 12일에 아주 급등이 나왔습니다. 요것도 일찍 잡으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잡을 수 있었겠죠. 요 자리에서 잡은 거니까. 자, 그리고 9월 10일 화요일 같은 경우는 HB 테크놀로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HB 테크가 요것도 이제 말씀드리자마자 9월 11일에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급락을 먹어줬고요.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흐름이니까 계속 좀 체크를 해보세요. 자, 그리고 9월 9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네오 이뮨텍을 말씀을 드렸는데, 잘 보시면 네오 이뮨텍이 여기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요거를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잠깐 볼게요. 지지하는 흐름이 나올 때 그때 접근해도 좋다라고 봐요. 요렇게 좀 말씀드렸잖아요. 장기 이평선을 지지했을 때 사면은 굉장히 좋다. 요런 자리를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실제로 장기 이평선을 지지하면서 윗꼬리가 이렇게 나왔죠.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고 이 급락을 먹어주면서 다시 한번 올려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떻게 좀 전략을 짜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9월 9일 월요일 아침 방송 같은 경우는 제닉을 말씀드렸죠. 자, 제닉의 주가가 9월 9일 월요일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대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화요일에 거래 정지 한번 나왔다가 수요일에 다시 한번 급등. 그쵸?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또 상승하는 흐름까지도 잡아드릴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때 같이 말씀드렸던 바이넥스 같이 별다른 흐름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100%다 맞추는 건 아니지만 분할로 대응하시면 그래도 좋은 투자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 종목들을 분석을 해서 같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월 8일 같은 경우는 파마 리서치를 말씀을 드렸죠. 파마 리서치가 이렇게 9월 8일에 말씀드린 다음에 9월 9일에 자리 그리고는 11일까지 쫙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왔죠. 이거 계속 보세요. 파마 리서치.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서 이 구간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자, 그리고 같은 영상에서 이 VT를 말씀을 드렸죠. VT가 9월 8일 이후로 주가가 9월 9일 자리 10일, 11일, 12일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바닥에서 좋은 흐름이 나온 종목도 잡아드렸다. 자, 그리고 9월 6일 금요일 아침 방송 같은 경우는 대봉 LS를 말씀을 드렸고요. 9월 6일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후에 월요일에 급등하면서 올라왔고 10일도 좋은 흐름이 이렇게 좀 만들어지는 모습이 나왔죠. 자, 그리고 9월 5일 같은 경우는요. 목요일이죠. 피노를 말씀드렸고 저항가를 13,500원으로 말씀드렸어요. 자, 9월 5일 이후에 9월 9일에 피노가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13,500원. 딱 저항가 찍고 저항이 나와버렸죠. 정확히 요거는 고점을 잡아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9월 5일 라이콤을 말씀드렸는데 라이콤 같은 경우도 9월 5일에 말씀드렸을 때 4,200원을 최종으로 보셔라라고 했어요. 제가 라이콤이 9월 6일에 4,215원을 딱 찍고 빠지는 모습이 나오죠. 그렇죠? 이런 저항이 강한 구간들은 제대로 좀 체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유일 로보틱스도 같이 말씀드렸어요. 유일 로보틱스가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올라왔죠. 이번에 말씀드렸을 때가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요거는 아까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SK온과 인수합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참고해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튼 좋은 종목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 매일매일 영상을 찍으면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영상도 참고하시면서 가격 전략까지 가지고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은 제가 이걸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뭐냐면 시초가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수 있냐 없냐? 요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면 투자라는 게 9시에 땡 하면 거래량이 가장 많이 몰리죠. 그러니까 단기 급등 종목이 이때 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특히 단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에 꼭 매매를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지긋하게 보유하는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실 시초가 매매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가 감사하게도 영상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한정해서라도 투자 성격에 맞는 종목을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고 당연히 신청하시는 분들 한정해서는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우선 저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식으로 인정을 한 전문 자문 인력이고요. 펀드 투자 그리고 증권 투자, 파생 상품까지 자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훨씬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피부로 또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9시 시초가에 매매할 수 있으면은 숫자 1번을 1688-1386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초가 매매할 수 없다 라고 하시면은 1688-1386으로 2번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두시면 저희 참투자 자문에서 가장 좋은 종목을 하나 골라가지고 무료로 전송해 드릴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 한정해서는 우리 구독 눌러주신 감사한 구독자분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좋은 종목을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구애받지 않는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신청을 해 보시면서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냈는데 답변이 없다면 문자가 한 번에 와서 또 스팸 처리가 되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번호로 다시 한번 문자가 안 올 때는 다른 번호로 다시 한번 보내 보시고 이때는 제시도라고 1688-1386 번호로 보내두시면 시장에 맞는 아주 긍정적인 종목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성격에 맞는 종목을 드릴 거예요. 단타하시는 분들은 또 시초가에 매매할 때 유리한 종목을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장기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2번이라고 메시지 보내두시면 지긋하게 투자하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신청을 해보시면서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종목부터 바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금양 그리고 강원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말씀드릴 거예요. 자, 포스코 퓨처엠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234만 4천 원의 현재가가 만들어져 있고요. 저항가는 28만 4천 원입니다. 자, 저는 아까 재료들을 싹 다 설명해 드렸는데 NCA 양극재를 대표적으로 만드는 국내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 SDI 향 그리고 LG 향을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 광양 공장이 25년에 완공이 될 예정이에요. 40조 규모 삼성 SDI 전용 생산 공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포스코 퓨처엠이 이번에 1조 8천억대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추가적인 증설 또는 신설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죠. 이 이슈 금방 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CNGR과 배터리 핵심 광물 소재에 대한 합작 공장을 올해 또 설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착공을 했죠.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무튼 CNGR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이제 전구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극재를 만들기 전 단계가 전구체입니다. 여기에 리튬을 넣으면은 이제 양극재가 되는 거죠, 전구체에. 아무튼 이렇게 좀 밸류 체인을 계속해서 조금 성장시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 가치가 굉장히 올라갈 것이다라고 봅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의 차트를 같이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이 너무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이번에 장 끝날 때 특히 너무나 매력적인 모습이 나왔고 우선 분봉 볼게요. 분봉이 아까도 봤지만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었고 주가가 우선 여기서 막혔어요. 23만 1,000원 요 구간에서 윗꼬리가 나오면서 거래량도 많이 터지면서 못 뚫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렇게 쭉 빠지다 보니까 그쵸? 삼거래일 동안 빠졌는데 요 구간을 못 뚫더니 종가 때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왔고 이렇게 돌파가 나왔죠. 야, 이거 힘이 아주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봉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전과는 조금 다른 그림이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 노란색 선을 잘 보세요. 60일 이평선을 딱 맞고 하방 돌파가 나왔고 이때부터 좀 흘러내리는 속도가 빨랐어요. 계속 노란색 선을 돌파 못하고 하방을 그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여기가 이제 마지노선이었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이번에 나온 요 상승 흐름은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재빠르게 좀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거래량이 달라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흐름이고 이때 나온 양봉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요 급락 구간을 한 번에 먹어줬단 말이죠. 윗꼬리가 없이. 그러니까 매도가 상당히 많이 털렸기 때문에 다음에 상승이 나올 때는 쉽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은 거래량이 오늘 이 97%죠.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은 거래량이 줄어드는 흐름에 주가는 반대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매도가 많이 적어졌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이전에도 제가 이렇게 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요 자리를 한번 볼게요. 거래량이 이렇게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는데 반대로 올라간다? 라는 것은 그쵸. 상승 흐름을 암시하는 자리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도 똑같다라는 거죠. 거래량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인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루한 흐름에 셀이 나올 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 바이를 했다. 매수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만들어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도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왔지만 이번에 상승 흐름으로 통해서 완전히 방향성이 전환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매수 비중을 보면요. 개인들이 많이 팔고 있고 이 물량을 기관에서 특히나 많이 사고 있죠. 지금 한국 시장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연기금융에서도 매수를 한 번에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흐름 자체가 '반등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우선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선은 전기차 붐이 딱 시작이 됐을 때 요때부터 굉장히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그쵸? 박스권을 깨면서 완전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많이 내려왔어요. 바닥까지 내려왔고, 이 리튬의 가격도 이제 슬슬 반등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거래량도 꽤나 들어왔겠다. 돌파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는 자리입니다. 자, 보시면은 매수 비중이 1% 정도 많아요. 근데 주가는 오히려 6%가 올랐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비싼 가격으로 매도를 한 번에 탁 가지고 왔다라는 것인데, 이게 종가 때 일어났다는 거죠. 종가 때 이런 흐름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꽤나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짧게 봤고요. 자, 저한가는 28만 4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28만 4천 원의 자리에 위치는 여기인데요. 빠르게 떨어졌어요. 여기서부터 봉이 쭉 나오면서 이게 박스권이잖아요. 그렇죠? 못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흘러내리는 속도는 굉장히 빠를 수가 있습니다. 저기를 최종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나는 좀 짧게 해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여기 앞에 있는 25만 8천 원 1차로 지켜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금양입니다. 애증의 종목이죠. 자, 금양은 우선 이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나이키에게 신발의 발포제를 팔다가 갑자기 배터리를 개발을 하게 되면서 2차 전지 종목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콩고의 마노노 광산의 개발 및 소유권에 대한 MOU도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몽골의 이 몰라 광산이라는 곳에 523억을 주면서 지분 40%를 인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튬을 채굴할 수 있는 이런 광산의 지분을 가지고 오면서 입지를 다진 기업인데, 이번에 인도의 릴라이언스라는 그룹과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고, 리튬 광산에 대한 개발 등 추진을 추가적으로 더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리튬 관련주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격 반등 그리고 수요 회복에 인한 주가 반등이 꽤나 나올 것이다. 요거는 뭐 말이 많죠. 기업 실체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뭐 테마성으로 한번 움직일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번에 매수세도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는데, 야, 많이 올랐고 많이 떨어지기도 했어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고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흐름인데 굉장히 무서울 수 있는 자리죠. 이번에 좀 힌트를 본 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매도가 많이 털렸다라고 보여요. 왜냐면은 이 자리가 급락이 나왔다가 최저점까지 빠졌습니다. 여기서 버티다가 결국에는 빠졌기 때문에 주가가 이 자리까지 올라가면은 매도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한 번 더 나오면서 이번에 돌파가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흐름이냐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매도가 털렸다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막혔었던 매물대를 돌파할 만큼의 힘이 들어온 거죠. 실제로 윗꼬리가 없이 오늘 7.8% 상승이 나왔고, 분봉으로 한번 체크를 해봤을 때 매도가 많이 안 나왔다라는 게 확인이 돼요. 왜냐면은 거래량이 줄었는데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지니까 올려버리죠. 요것도 그래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잔여 매물들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저점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올려버리죠. 계속 이런 모습이 연속적으로 나온다라는 게 매수의 힘이 훨씬 더 우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종가 때까지도 굉장히 아치형을 그리면서 급등을 시켜줬기 때문에 이런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금양의 매수세도 기관에서 특히나 많이 들어왔어요. 이때까지 없었던 물량이 계속 팔았던 물량에서 매수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라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금양도 짧게 봤고요. 저한가 알아보겠습니다. 6만 1,000원이고요. 6만 1,000원의 자리는 여기 위에 있는 매물대에서는 한번 던지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조금 더 짧게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앞에 있는 5만 5천 원 1차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양 봤고요. 마지막은 강원에너지입니다. 강원에너지. 그래서 현재가 11,900원이고요. 저한가 15,000원입니다. 우선 무수수산화 리튬의 생산 공정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특허 출원 및 등록을 했죠. 이 무수수산화 리튬이라는 것은 이 고품질 수산화 리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좋은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이제 메탈의 가공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강원에너지의 자회사인 강원이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특허기도 하고요. 그리고 강원이 솔루션은 포스코 퓨처엠의 리튬 분쇄 가공 공급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의 헝가리 법인과 439억 원의 양극재 공정 설비 공급 계약도 맺은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밀접한 그런 부분이다. 뭐 포스코도 걸려 있고요. 에코프로 BM도 걸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승 흐름이 공격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강원에너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 갭이 떴고요. 자, 오늘 바닥을 탈출하는 이런 매수세가 강하게 나왔는데
쉽게 못 올라갔어요. 왜냐면은 이 자리도 갭이 떨어졌었고 그리고 이전에 장대 음봉이 나오기도 했었고 주가가 계속 막혔었던 이런 중간 라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매도가 많이 나왔겠죠. 쉽게 못 뚫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5분봉인데요. 계속해서 이제 매도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물량을 계속 버텨주는 힘이 들어왔고 장 끝날 때 이렇게 힘을 좀 주면서 우상향으로 마무리시켜주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꽤 나왔다라는 게 앞에 있는 음봉을 어느 정도 소화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의 흐름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선은 강원에너지의 주봉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봉의 거래량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이전에도 거래량이 이 정도로 많이 떨어졌을 때 주가가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었어요. 이런 식으로 나왔고 여기도 거래량이 없을 때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고 여기서도 이제 단기적으로라도 반등하는 흐름이 양봉이 나왔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는데 주가가 안 빠진다라는 것은 매도가 없는 자리니까 여기에서 충분히 올려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미 주봉으로 봤을 때 앞에 있는 매물대를 많이 터치를 했죠. 근데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라는 건 여기가 약해졌다라는 거라서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기관 외국인에서 매수를 많이 했어요. 최근 들어서 물량을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기타 법인도 들어왔고요. 개인들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빼고는 다 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강원에너지의 월봉입니다. 상당히 많이 내려왔어요. 에코프로가 부각받았을 때 2차 전지 종목들이 막 올라왔을 때 매물대를 깨면서 대상승이 나왔었는데 이 구간까지 내려왔어요. 아래 꼬리가 나오면서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털렸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강원에너지도 이렇게 좀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는 15,000원이고요. 15,000원의 자리는 여기 앞에 있는 급락 구간 지지선 깨주면서 빠졌죠. 강할 수 있습니다. 15,000원 최종으로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짧게 보실 분들께서는 13,400원 구간을 1차로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를 봤고요. 강원에너지, 금양, 포스코 퓨처에 말씀드렸는데 추석 전이다 보니까 수급이 보수적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탄산, 리튬 이런 식으로 조금 큼직한 재료를 다루는 게 우리가 쉬는 동안에도 변동성이 크지 않은 거,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해진 것을 좀 잡다 보니까 이런 좀 테마를 준비했고 이런 종목들을 준비했는데 추석 이후에 좋은 투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3분할 체크해 보시고요. 몰빵하시면 안 되고 변동성이 큰 시장이니까 이렇게 한번 3분할 해보시면서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텔레그램 입장하는 방법 말씀드린다라고 했잖아요. 영상 초반에. 그래서 지금 입장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 설명창에 보면은 이렇게 링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클릭해서 바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 구독자가 9,700이 맞는지 아닌지는 꼭 체크를 해보세요. 사칭이 많으니까 체크해보시고 이렇게 누른 다음에 열기만 누르면 바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이게 텔레그램이라는 어플인데 1차로 다운을 해야 돼요. 이게 좀 귀찮을 수 있는데 한번 다운하면 평생 쓰니까 이렇게 누른 다음에 다운하시고 주식할 때마다 킨 다음에 사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다운하기 싫다라고 하시면은 이 프리뷰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게 되면 웹페이지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선 뭐 눈팅 하실 분들은 여기서 눈팅해도 되는데 여기서 또 오류가 뜰 수 있고요. 그리고 매번 제 영상 링크를 누른 다음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그냥 웬만하면은 텔레그램 까신 다음에 구독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무료이니까 입장하시면서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고 매일매일 좋은 종목과 그리고 좋은 정보들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끄시기 전에 댓글 한 번씩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